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이용을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다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가 늘어가지고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부채가 늘어난 이유야 제가 모르겠지만,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상환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저는 훨씬 잘했다고 봅니다. 그걸 꾸역꾸역 메고 가는 거, 아니 당연히 빌린 돈이니까 갚는 게 당연한 건데, 정부에서 힘든 사람들 이거 이용해라 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을 하는 게 맞죠.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최저 생활비라도 보장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끝이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3년 또는 5년 후에 면책이란 걸 받죠. 면책이란 걸 받습니다. 왜 이러지? 어째 갑자기 글이 후 이제 면책이란 걸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채무자분들 헷갈려 하는 건데, 이 면책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분은 개인회생, 납부만 끝나면 면책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면책 결정문까지 받아야 끝납니다. 이 말은 곧 납부를 다 했다. 이제 만약에 5년짜리면 60개월 동안 납부를 하잖아요. 납부를 다 했다. 그리고 나서 면책 결정문을 신청을 해서 이걸 받아야지 법원에서 당신은 이제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기존 채무는 다 탕감이 됐고 개인회생 면책도 받았다라고 땅땅땅 하고 이런 면책 결정문을 받아야만이 개인회생이 다 끝난 겁니다. 납부만 했다고 해서 이거 신청 안 하면 계속, 내가 더 이상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해서 개인회생 중인 거예요. 개인회생 중은 뭐예요? 신용불량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나고 나면 면책결정을 신청해서 면책결정문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면책결정문을 받고 나면 이게 이제 신용정보사에 통보가 됩니다. 정보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제 면책결정을 받았으니까 신용을 원상태로 해도 된다, 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신용정보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 기간이 이 5년 납부를 했다면 5년, 그리고 면책 결정 받는데 제가 알기로 뭐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까지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받고 신용정보사로 넘어가면 이게 보통 1에서 3주 정도, 짧으면 일주일, 안 그러면 2, 3주 이렇게 시간이 또 걸립니다. 여기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신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용이 회복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신용이 회복된다고 해서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아주 좋아지는 거 아니죠. 중간 정도. 뭐 지금은 등급이 없어서 점수로 얘기하는데, 점수는 솔직히 이제는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전 같으면 뭐 6등급이 신용 회복이 되면 보통 6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이 더 좋아지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6등급 됐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를 이용해버렸다. 그러면 신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이 상황에서 6등급 이 상황에서 가만히 놔둬도 신용은 점점 올라갑니다. 가만히 놔둬도 점점 올라. 근데 많이 안 올라가요. 왜 많이 안 올라가냐면, 자, 지금 나에게는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입출금, 예적금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금사에서는 금융거래 미비라고 해요. 금융거래 미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금융거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기준이 뭐겠어요? 내가 예금 해놓은 거, 내가 적금 드는 거, 이거야 내 돈이야, 내 돈. 빼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빼는 거고, 내 돈 안에 한도 내수해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미미하다 이거죠. 이것은 미미하고, 이제 대부분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죠. 이걸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한 달 결제일 날 한 달 후에 갚는 거고. 이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얼마나 잘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받고 신용정보사에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본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 발급. 대출이 우선 이건 아닙니다. 대출은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신용점수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몇 개월만 써, 3개월 이상만 잘 이용하면. 그렇게 신용을 내가 굉장히 좋게, 이쁘게, 높게 이렇게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되죠.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사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대출 상담사지 신용카드 상담사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카드사가 신용카드가 포함이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해당 카드사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다 신청을 하는 게 승인율이 더 높고, 또한 은행에 있는 카드보다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보다는 그 신용카드만 발급해주는 거 있잖아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카드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좀 더 발급률이 높고, 또 더더욱 발급률이 높은 것은 이제 그 제휴카드. 우리가 저번에 저희 렌탈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자기네들 거 카드 그 발급해가지고 그걸 한 달에 얼마씩 쓰면은 올 납입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률이 더 높습니다. 그 제휴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신용을 일단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놔요. 최대한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돈이 안 필요하면 최고 좋죠. 돈 필요 없으면 최고 좋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신용이 좋은데 돈 안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빌려주지.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금융사, 이 금융사는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내가 돈을 빌린 사람, 결국은 안 갚은 거잖아요. 다는 못 갚은 거잖아요. 일부만 갚은 거지, 개인회생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서 다 안 갚았다는 기억이 남아있어. 비록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 없어. 신용도도 좋아졌고. 근데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내용까지 다 삭제가 되나요? 안 그러죠? 빌려준 사람은 평생을 기억을 해요. 근데 또 나한테 또 와갖고, 나 이제 법적으로 다 안 갚아도 되고 신용도도 좋아졌으니까 돈 좀 다시 좀 빌려줄래? 그러면 내가 미쳤냐 그러게 나오죠.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이제 찔끔, 옛날에 한번 당한 적 있으니까 찔끔, 어디 이번엔 얼마나 잘 갚나 보자 하고 찔끔 한번 해주는 거. 그렇게나 해주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대출 받을 때도 개인회생의 채권 목록에 안 들어간 금융사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바로 1금융권이죠. 1금융권. 대출은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프로의 이자를 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1금융권이라면은 당연히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뭐 1금융권도 이자가 좀 높은 것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1금융권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로 대출 받을 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지, 1금융권이 아니라 그런 분들 많죠. 바쁘고 뭐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2금융권 먼저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이거 생각해야 될 상황도 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금융권으로 가가지고 채권 목록이 없던,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던 1금융권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와, 또 돈이 또 필요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1금융권 이제 다 뒤지는 거예요. 채권 목록이 있든지 말든지.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가야 되는데, 2금융권 가야 되는데, 어차피 뭐 여기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여기 가는 거니까 다 뒤져보는 거예요. 1금융권 다 뒤져보고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1금융권 먼저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받는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신용도를 먼저 상승을 최대한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정보세에 신용 점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카드를 만들어서 신용 점수가 뭐 800점, 900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1금융권을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금융사도 그렇고 이자도 낮고 본인 신용에도 하락률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순서로 대출을 계획을 짜 보시는 게 아주 좋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개인회생 중에 또 구금 이용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저금리로 대안하는 뭐 통계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용정보사에 신용 넘어가고 3개월 뒤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은 그런 거 없이 개인회생 잘 마무리하고 카드 발급해서 신용 올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출 받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